2020년 3월 4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3월 4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0시 대비 405명이 증가한 총 4,006명입니다. 확진 환자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중 1,330명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373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현재 2,270명이 입원 대기 중이며 오늘 중 대구의료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288명을 입원하고 그리고 삼성영덕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209명이 입소하는 등 497명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 중 중증도가 있는 환자들은 내일 303병상을 새로이 갖추는 국군 대구병원 병실로 입원 조치할 예정이며 중증 환자로 분류된 30여 명은 오늘 경기도 병원으로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군 대구병원을 새롭게 마련해 주신 국방부 장관님과 중증 환자들을 받아주시기로 한 경기도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퇴원 및 사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2명의 환자가 퇴원하고 4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현재까지 11명의 환자가 코로나19에서 완치 퇴원하였고 2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환자 상태와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김신우 단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계시던 환자 235명이 농협경주교육원에 입소하였고 의료진 20명과 대구시 국방부 등 7개 기관 82명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우리 군 장병들의 수고가 대단히 큽니다. 국방부와 수고하시는 장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처음에는 생활치료센터에 거부감을 보이던 일부 환자들도 지금은 입소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맞춤 진료를 실시하고 5일 이상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 진단검사 후 음성으로 판정되면 퇴소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0시 기준으로 23,499건의 진단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시민들께서 받은 검사는 15,586건이며 신천지 교인들이 받은 검사는 7,913건입니다. 어제 하루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가 3,429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2,508건은 완료하였고 921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된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를 본격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일반 시민 중에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구군 보건소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약 방문제 검사를 실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를 위해 대구시 전역 7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민들께서는 보건소 콜센터의 예약을 통해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방문하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자차 이용이 어려우신 시민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검사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구 박주영 축구장, 서구 구민운동장, 북구 구구터널 입구, 금호강 상격 야영장,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동편 주차장,
달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달성군 현풍 도깨비시장 주차장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구군보건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대구시에서 관리 중인 신천지 교인 1914명의 72.5%인 7,913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 통보된 5,715명 중 3,1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대비 확진율은 55.4%입니다. 증상이 없는 교인들의 확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던 24명 중에서 20명이 확인되어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를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4명은 경찰이 계속해서 소재 파악 중입니다. 대구시는 3월 9일로 예정된 어린이집 개원을 2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구시는 3월 9일로 예정된 어린이집 개원을 2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3월 23일 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진행 여부에 따라서는 추가로 개원 연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9일로 예정된 어린이집 개원을 2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영유아 및 어린이집 돌봄 대책은 재브리핑을 마치고 난 후 담당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온정에 이어주셨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마동석, 이상우, 김소연 부부, 나하은 양, 그리고 유중일 야구감독, JTBC 뭉쳐야 산다 출연진을 비롯해 화성산업, 태왕 등 지역기업에서도 성금과 구호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가 2월 16일까지 열린 점과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2월 18일 이후 대구 시민들의 사회활동이 70% 이상 멈춰진 지 1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 확산 정도를 판단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모임과 집회를 중단해 주시며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는 둘지라도 심리적 거리는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시다. SNS를 통해서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 시민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최근 SNS를 통해서 대구를 비하하고 그리고 대구 방역 대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로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 방역 대책의 최대의 적입니다.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구는 곧 이 어려움을 시민 모두의 힘으로 극복하고 다시 당당히 일어설 것입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김신우 단장님께서 사망 그리고 또 확진 환자들의 상세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3월 3일 1명의 환자분이 사망하셨고 새벽에 1명의 환자분이 추가로 사망하셨습니다. 대구 20번째 환자로 남자 83세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3월 2일 13시에 코로나19 자체 검사에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진단되었고 빠른 얼마 되지 않아서 3월 3일 날 11시 47분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대구 21번째는 남자 75세 만성 폐색성 폐질환 그리고
혈액 질환으로 특발성 적혈구 증가증 가지고 계시던 분입니다. 2월 21일 날 코로나 검사 양성을 남구보건소에서 진단받으셨고 경북대병원에서 치료하시던 중 심폐소생술 거절이 되었었고 3월 3일 날 14시 37분에 경북대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대구 22번째는 남자 78세시고 기저질환으로 심근경색 스텐트를 시술을 2006년도에 하셨고 3월 2일 날 영남대병원에서 코로나 19 검사의 양성이 나왔었습니다. 3월 3일 날 17시 06분에 파티마 병원에 가서 사망이 되었는데 그 전에 도착하자마자 CPR을 심폐소생술 등을 하였으나 17시 06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벽에 사망하신 분은 네 번째는 여자 67세 환자십니다. 2월 25일 날 대구 가톨릭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셨고 26일 날 진단이 되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열심히 하였으나 3월 4일 1시 50분경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67세시고 기저질환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특별히 있지 않는 분들도 드물게 사망하실 수는 있는데 연세는 67세시지만 기저질환이 없었던 게 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인식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추가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은 대구 지역에 21명 계십니다.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21명 네. 21명 치료하시는 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기 어제 사망하신 영남대 병원에서 검사 받고 사망하신 분은 영남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자택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건가요? 아니면 파티마 영남대 병원에서 파티마 병원으로 바로 가신 건지 대구로 갔다가 파티마 병원으로 가신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3월 3일 날 영남대 병원에서 결과를 07시 49분에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택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시러 가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9가 도착을 했고 119에서 심정지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17시 06분에 파티마에 도착했으나 사망 선고를 그렇게 내리신 것입니다. 파티마 병원 입원하고 계시다가 아니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분이 78세라는 나이와 심장에 스텐트를 갖고 있는 이런 기저질환과 연관해서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은 늘 사망자들을 볼 때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이 물론 좀 더 이렇게 입원을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진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망자가 한 명 더 발생한 건가요? 네. 네. 네, 기저질환이 없었던 분이 있습니다. 67세 여자분이십니다. 2월 25일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2월 26일 날 진단이 되었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으나 3월 4일 날 1시 50분경에 사망하셨는데 말씀드린 바처럼 기저질환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김동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병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레벨기 방호복하고 N95 마스크가 그 재고량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 가면서 각 병원에서 갖고 있는 재고 물량이 몇 개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동식 호흡 장치 장비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의료 보호 장비 수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급은 우리 이 중대본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에 비해서 지금 의료진들도 늘어나고 또 선별진료소가 생기면 선별진료소 그리고 환자를 이송하는 분들도 보호대책을 레벨 D 수준의 보호대책을 해야 되는 보호 장비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서 공급 부분들이 제때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예, 한국일보 김재현 기자인데요. 원래 문경 서울대병원 임재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경북도에서 이제 활용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자라는 식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또 그다음에 더 K 호텔도 지금 경주시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대 문경 연수원은 지금 한 80에서 100명 정도를 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초기에 거기를 우리 생활치료센터로 하기로 해서 문경 시장님과도 제가 통화를 하고 양해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만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지금 작은 시설 100명 이하의 시설을 가지고는 똑같은 운영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지금 영덕이나 영덕 삼성 연수원 그리고 또 농협 연수원 등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경북도는 지금 현재 생활치료소가 대구처럼 대규모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문경 시설은 경북도가 이용하기로 하고 경북도에 있는 대규모 시설은 대구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K 호텔은 지금 내부 상황이 실사팀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려면은 내부에 상당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카페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방역 대책을 최소한의 대책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후순위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3,000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일단은 정해졌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정해진다고 해서 바로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에 침상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관리 인력들을 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의료 인력들이 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대규모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경우에 그분들의 급식 문제라든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문제와 관련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하는데 답사를 포함해서 장소가 어디 지정이 되었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더라도 한 이틀,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은 대체로 목표했던 3,00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센터는 구해졌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저희 대구시와 중대본의 목표는 이번 주말까지는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당일날 추가로 발생하는 사람 외에는 제로로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이송 대책도 전면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자체장들이 이 시설에 대한 사용을 하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동의 절차 부분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미리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환자들이 이송되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리 경쟁적으로 취재해서 미리 이렇게 하거나 또 확정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미리 나가게 되면은 협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앙일보 진창입니다. 지금 시설명은 못 밝히시더라도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대구시나 대구 지역 구군청이 운영하는 시설 중에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 게 있는지 지금 확보한 거 보면은 중앙교육연수원도 교육부거나 나머지도 경북이나 다른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구군청에서 혹시 비협조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바로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운영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대구 경북 특히 대구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구은행 연수원 부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 인근에 있는 칠곡에 있는 우리 천주교 시설 이런 시설들 그리고 경북에 있는 것은 대구나 경북이 마찬 하나입니다. 경북도에서 있는 시설들은 경북도와 그리고 구군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연수원은 활용을 안 하고 자꾸 외부에 있는 것만 자꾸 요구한다 그러는데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구 인근의 연수원 그리고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경북도에 있는 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활용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가까운 곳에 대구에서 가까운 곳에 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생활치료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2,000명 이상의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그런 확진 환자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대구 인근에서만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들께 혹시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적이 불신입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곧바로 기사화하게 되면은 방역 대책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 대구도 경북도 그리고 관련 지자체들도 중앙정부도 전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입니다. 그 대구시에서도 그 이제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호텔 쪽에도 이렇게 몇 군데를 알아봤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아니라 지금 호텔 부분들을 과연 이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못 구하게 되면은 호텔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호텔에 환자들을 넣는 게 옳으냐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은 그래서 연수원 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보통 70명에서 80명의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관리 인력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호텔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로비로부터 환자들이 묵어야 될 객실들이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관리 인력들이 함께 한 건물에서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방역 대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 지금까지는 정말 이 많은 환자들이 나오기 있지만 이분들을 호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한 시설들은 관리동 부분들이 별도로 있어서 관리 운영 인력과 환자들이 방역적인 차원에서 분리할 수 있는 시설들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목표했던 3,000실 부분들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빨리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예,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고발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오늘 뭐 어디서 일정도 있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 주권 연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역 대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질 테니까 제발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신천지 교인 1,914명인데요. 지금 그 확진 비율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 최종 그 검사가 끝나면은 몇 번 정도는 이게 확진을 받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검사가 다 완료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 부분들은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초기에는 유증상자는 87%가 확진자율이 되었고 증상이 없다고 하는 신천지 신도들도 교인들도 한 72%까지 확진율이 나오는데 그 확진율 자체가 점점 50% 이하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도 감염자 부분들의 검체와 진단 검사는 마무리돼 가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진단 검사 시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집중할 수 있어서 어제부터는 그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전환을 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입원 우선 환자로 260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은 다 이제 이송이 되신 건지 그 이외에 더 나오신 분이 또 있는지 오늘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 확진자 중에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이 355명이나 이렇게 나왔던데 그 대구시에서 확인이 된 수치인가요? 그 부분들은 우리 김종현 우리 부단장님께서 오늘 김신우 단장님께서는 오늘 처음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아직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을 줄 알고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중증 환자, 전원이 필요한 환자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전원이 매끄럽게 어제 되질 않아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도지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경기도에 있는 이 곳으로 30여 명을 전원 시키기로 하였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중증 장애인들과 관련해서는 서울의료원으로 5분을 전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전원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분들 간에는 전원 조치가 되는데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전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참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오늘 조정 작업을 할 것이고 조정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와 대구시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서 오늘 30여 분을 경기도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시키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 나머지 사항은 우리 부단장. 어제 말씀드렸던 저희가 중증도 분류를 통해서 파악한 어제 오전 시점에서 1929명 중에 기저질환자는 172분이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새로 다시 결과를 정리했을 때 1900분 중에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215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위주로 저희가 입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260명 중에 네. 서울대학 빼고는 다 입원이 되신 건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입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병상들이 그렇게 다 비워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미디어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신천지 확진율이 떨어지고
벌어진다라는 건 다르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 확진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은 대구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할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의 결과는 신천지 확진자의 비율과 일반 시민들의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확진자들 중에서 신천지 비율이 아직도 78%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대체로 시민들, 그 신천지 교인이 아닌 시민입니다. 신천지 관련자도 일반 시민으로 이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22% 정도가 되는 비율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확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신천지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진단조사에서 전에는 한 70% 이상 나오던 것이 40%대로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오마이뉴스의 김동욱 기자입니다. 그 마스크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내려보낸 마스크를 무료로 배급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 외국인 분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구의 마스크 공급은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매해서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망이 있고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출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대구시가 식약처를 통해서 협조를 얻어서 직접 구매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100만 장 정도 나갈 텐데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통장님들께서 직접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얌체족들이 나타나서 다른 집에 가야 될 부분들을 빼가는 일도 있어서 경찰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단속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들은 안정적입니다. 행정망을 통해서 배부하는 부분들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은 대체로 우리에게 주소가 등록되어서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게 세대당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이 됩니다. 되는데 외국인들이 세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업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 있는 외국인들은 기업에서 제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국인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그 4천여 명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관련이 3,168명으로 보면 되고, 나머지 한 800여 명 정도가 신천지 교인이 아닌 분으로 보면 되는데, 그 800여 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인의 가족, 접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00여 명 가운데 교인 가족이나 접촉자,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 이외의 분들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그 3차 감염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기가, 제가 역학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3차, 4차 감염이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부분들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장소에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접촉한 신천지 교인 관련자라는 군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학조사가 하루에 5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분류를 아마 제가 어제부터는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냐 신천지 교인이 아닌 시민이냐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 확진자들 중에서 지금 가족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뽑고 있습니다. 이걸 뽑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행정망을 통해서 뽑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속도가 느려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진 환자인데 같은 주소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제가 들어오면서 잠깐 보고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고를 받은 바로는 사실은 지금 한 주소지에 6명, 7명이 주소가 등재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가족 단위의 확진자들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은 제가 내일 브리핑쯤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치료시설에 입소시킬 때 가족 단위는 가족 단위로 갈 수 있으면은 그렇게 가도록 하고, 아마 지금 한 주소지에 6명, 8명이 나오는 것은 신천지 교인들이 같은 주소지 안에서 예를 들면은 원룸이라든지 주소지를 같이 돼 있는 원룸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주택, 다세대 주택 쪽에 같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생활치료시설 입소와 관련된 데 어떻게 배정을 할 거냐에 추가로 반영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고지에서 돌봄 지원 대책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한 분마다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실 분 한 분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신영 교수님께서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돼서 나오셨는데요. 현재 지금 지역의 자가격리 인원이 몇 명이고 해제되는 건 또 몇 명인지, 그리고 지금 새로 자가격리라는 게 지금 확진자 방역 그런 역학조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가 의미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양원이라든지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집단시설에서 거기 종사자가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거기는 집중적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려면은 그와 관련된 밀접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역학조사를 통한 자가격리 부분들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신천지 확진자로 판명된 확진자의 가족들입니다. 지금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또 한편으로는 가족 내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의 자가격리 정책이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리해 주시면 모두 마치겠습니다.